저는 쿠팡을 쇼핑몰 회사라고 보지 않아요. 쇼핑몰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를 통해서 데이터로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저희가 그 본질을 모르고 쇼핑몰로 돈 벌 거라고 들어가면 쿠팡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광고 수익률을 높이는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것만 강의비를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받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쿠팡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쿠팡의 또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온라인 쪽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중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 1등이거든요. 27만 명입니다. 참고로 유튜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 넘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해서 돈을 버는지, 쿠팡에 입점해서 상품을 등록해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영상의 컨텐츠가 괜찮다 보니까 이제 시청 지속 시간이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돈 버는 형님들 나와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돈을 많이 번다라고 지금 SNS나 블로그나 유튜브는 난립니다. 쿠팡 로켓크로스, 쿠팡만 하면 막 다 디지털 노마드, 경제적 자유, 다 뭐 외제차 같은 거 뽑아서 위에 손 올리고 막 서울집 계약했어요. 뭐 일 안 해도 하루에 1시간 일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요.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 진짜 저는 그래도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매출이 1억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이꼴 번다라고 생각해요. 매출이 1억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 1억을 버는구나. 아닙니다. 매출입니다. 매출이 1억이라는 거는 그 안에 상품을 사는 가격, 배송하는 가격, 쿠팡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수수료가 12%거든요. 만원짜리를 팔면 1,200원을 쿠팡에서 떼가요. 그럼 판매자가 정산을 받는 거는 8,800원입니다. 그리고 광고도 해야 돼요. 노출을 시키려고 하면 같은 상품, 예를 들어서 삼다수 물이 있는데 1등부터 뭐 1000등까지 쫙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럼 1000등에 있는 사람이 팔고 싶어요. 1등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써서 광고를 합니다. 그 1억이라는 매출 안에는 제품의 원가와 뭐 상품과 가격 안에 드는 이제 직원들, 그 다음에 임대료, 세금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1억이라고 한다고 해서 1억을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는 그냥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이 매출되면 1000만 원 정도 벌구나. 근데 1000만 원 버는데, 쿠팡의 문제가 뭐냐면 쿠팡이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친화적이에요. 근데 판매자한테는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조금은 나쁘게 행동합니다. 정산을 늦게 줍니다. 정산을 2달 있다 줘요. 그러니까 나는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고객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될 돈을 쿠팡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달 후에 돈을 주거든요. 그럼 내가 매출이 1억이 나오면 결국은 2달치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2억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매출이 1억이 있으려면 2억이 있어야 되는데 2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사놔야 되잖아요. 그럼 제품을 사놓으려고 하면 발주를 제조 공장한테 해야 되면 돈을 이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이체를 해주면 제품 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7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7천만 원 공장에 넣으려고 하면 7천만 있어야 돼요. 물건을 팔아서 1억이라는 돈은 2달 있다 와요. 근데 또 물건을 팔아야 되면 또 이체를 해줘야 돼요. 사무실 임대료 나가죠. 박스 있죠.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 나가죠. 세금 나가죠. 그렇게 해서 뭐 매출 1억, 2억 하는데도 사람들이 쿠팡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현금 흐름이 파악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출로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하면 안 돼요. 매출은 진짜 속된 말로 제가 하루에 1억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억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진을 0%로 하면 돼요. 마진. 그러니까 팔고 있는 제품 중에서 브랜드 제품, 그거를 내가 사서 마이너스 마진을 보고 팔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얼마의 돈을 버는지. 근데 매출로는 한 달 매출 30억, 1년에 350억.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쿠팡에서 350억을 벌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번 돈 없어요. 버는 돈은 강의비. 그러니까 350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지 쇼핑몰은 적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강의를 어필하기 위해서 매출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매출 안에 있는 순이익을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본질을 보면 얼마를 버는지 보면 사실은 알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매출로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유혹한다? 그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속하기 힘들어요. 저도 쿠팡에서 이제 혼자서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했을 때 2억 5천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2억 5천이라는 매출을 만들려고 하고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누가 3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때 무자본 무재고라고 해서 이 쇼핑몰 시작했는데 신용카드 하나 들고 했거든요. 한도가 300만 원짜리. 근데 그걸 계속 불리고 기존에 있는 보험도 해지하고 뭐 대출도 받고 그다음 신용카드 뭐 별의별 거를 다 했는데도 결국은 돈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특성상 매출이 많이 나와도 망할 수 있어서 이제 유튜버들이 막 매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있으면 그분들이 없어져 있어요. 활동을 안 해요. 강의도 안 하고 유튜버에서 없어진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한민국 2020년도에 그 쇼핑몰 유튜버 했던 사람 중에서 2025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5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난다기는 사람이 나왔다가 다 없어졌던 이유는 실제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 매출이라는 걸 뻥튀기 해서 그냥 사람들을 유혹 꼬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매출이 나와도 충분히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있어요. 2,200만 명이 거의 뭐 매일매일 들어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에 있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내 제품을 올렸을 때 노출될 확률도 많고 판매될 확률이 많아요. 가장 큰 장점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다.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도 있죠, 뉴스도 있죠, 카페도 있죠, 블로그도 있죠, 지식인도 있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왔다고 쇼핑을 할 확률은 좀 적거든요. 근데 쿠팡 어플을 들어갔다, 쿠팡을 검색해 들어갔다 하는 거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거기서 뭐 뉴스를 보겠어요? 아니면 뭐 기사를 읽어보겠어요? 철저한 소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아요. 보통 네이버 쇼핑은 전환율을 2%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100명이 들어오면 2명이 산다는 거죠. 근데 쿠팡은 전환율이 7%에서 10%예요. 왜? 이미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눈에 띈 걸 사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은 2,20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쿠팡을 이용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이 사실 더 많아요. 왜냐면 저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잖아요. 물건을 팔려고 하면 일단 쿠팡은 첫 번째 정산이 느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복잡하다는 거는 약간의 그 숫자를 왜곡시켜놔요. 엄청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돈을 잘 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오염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무료 반품이잖아요.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 동안 반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판매자는 그 돈을 냅니다. 모르셨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람들은 신발 사잖아요. 신발 사면 난 265 나이키 에어맥스를 살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260, 265, 270, 노란색, 흰색, 검은색 12켤레를 삽니다. 한 개 사는데 12켤레를 사서 신어보고 거울 보고 다 해본 다음에 충분히 고민하고 일주일 있다가 나머지 11개를 반품합니다. 그러면 그 11개 반품하려면 기사님이 배송했죠. 가져가죠. 물류창고에 넣죠. 입출고하고 기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모든 비용은 결국은 판매자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하나 팔아놓고 신발 마진보다 기사님 택배랑 반품 입출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보면 와, 이게 뭐 돈을 버는지 잃는지 진짜 쿠팡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아주 힘든 곳이 쿠팡이긴 해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있지만 불합리한 것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반품해버리면 확인조차도 없이 그냥 판매자한테 물어버려요. 그냥 정상금에서 때려버려요. 그리고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쿠팡을 정의할 때 어떤 회사냐고 하면 쿠팡은 쇼핑몰 회사가 아니에요. 쇼핑몰 이커머스 회사가 아닙니다. 쿠팡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광고비. 저희 같은 경우도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면 쿠팡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비, 그 다음에 데이터. 쿠팡은 어떤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샀고 어떤 거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어떤 장바구니에 담았고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살고 뭐를 사는지 다 분석하고 있어요.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커스터마이징 돼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팡을 쇼핑몰 회사라고 보지 않아요. 쇼핑몰 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를 통해서 데이터로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본질을 모르고 쇼핑몰로 돈 벌 거라고 들어가면 쿠팡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쿠팡의 또 가장 큰 단점은 내가 물건을 팔 때 잘 팔리잖아요. 그럼 쿠팡에서 뺏어갑니다. 쿠팡에서 그 상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고 리뷰를 쌓아가지고 제 상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대를 만들었어요. 그럼 화장대가 엄청 잘 팔려요. 그러면 뭐 쿠팡의 브랜드명을 붙이고 로켓 딱지를 붙여가지고 쿠팡 1페이지 1등에 받고 내 상품은 10페이지를 밀어버립니다. 만두, 물티슈, 뭐가 됐든 잘 팔리기만 하면 결국은 쿠팡에서 자체 제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리뷰가 9,999개예요. 왜? 자기 플랫폼이니까 그냥 직원들 아이디 동원해가지고 그냥 리뷰를 쫙 쌓아놓거든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와, 9,999 미쳤다. 들어가면 결국은 쿠팡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냥 만든 리뷰예요. 그거는 뭐 신문에도 이미 났고 공정위에서 이미 벌금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는 소송 중인데 저희 판매자는 다 알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단기간에 돈을 벌기는 좋고 매출을 늘리기는 좋지만 그에 반해서 돈을 잃을 수 있는 또 불합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쿠팡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일단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마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1,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한 6,000원, 7,000원을 팔아야 돼요. 마진 폭이 반품에 대한 비용, 광고에 대한 비용, 뭐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해서 내가 그 공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1,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1,200원에 판다? 20% 마진 먹는다? 그러면 쿠팡 플랫폼 수수료 12% 떼주고 근데 왔다 갔다 배송비 빼고 하면 사실 안 남는데 초보분들일수록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살 것 같다. 무조건 싸게 팔아야 돼 해서 계속 가격을 싸게 만드는데 그 싸게 만드는 순간 소비자들은 좋죠. 왜? 저렴하니까. 어제는 뭐 10,000원이었는데 오늘 9,000원이다? 그러면 완전 와 개이득해서 사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 나쁜 돈을 빼먹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남을 수 있는 마진 구조가 있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광고도 중요합니다. 광고도 쿠팡에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광고 회사라고.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넣어야지 내 상품을 노출시켜줘요. 돈을 쓰지 않으면 노출이라는 게 이제 내가 쿠팡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보이는 제품 보여야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야지 사잖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 상품이 싸고 좋고 대단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출시키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이제 로아스라고 해서 내가 10,000원을 넣어서 10,000원의 매출이 나오면 로아스가 100%예요. 10,000원을 넣어서 100,000원의 매출이 나오면 로아스가 1000%라고 이제 광고 용어인데, 광고 수익률을 높이는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것만 강의비를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받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회사는 쿠팡은 광고 회사고 데이터 회사고 알고리즘 회사예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이 로아스라는 게 내 광고 효율인데 쿠팡에서는 추천한 광고 로아스가 350%입니다. 10,000원을 넣으면 35,000원의 매출이 나오고 100,000원을 넣으면 350,000원의 매출이 나오는 게 쿠팡에서 권장하는 로아스인데 쿠팡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로아스를 1,500%, 2,000%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맛이 갑니다. 350%로 해서 이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1,000%, 1,500% 하면 이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진짜 이 상품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노출시켜줘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은 모든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를 살 것 같은 느낌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진 상품을 노출시켜주면 확실하게 적은 돈을 써더라도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팔려고 하면 일단 마진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광고를 할 때 로아스를 쿠팡에서 시킨 추천 로아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뭐 1,000%, 1,500% 이렇게 높이면 알고리즘이 거기에 적응해서 그만한 효율을 만듭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말해주냐? 이거는 거의 뭐 유료급 강의가 아니라 한 300만 원 광고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안 합니다. 어차피 쿠팡에 입점도 안 하고 쿠팡에 상품 등록도 안 하고 광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자본, 무재고라고 하면 딱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무재고, 무자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없이, 재고 없이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재고, 무자본 사업은 실존하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이버에는 네이버 쇼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라고 불리는 거죠. 거기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 구글에 물 도매 사이트. 물이 아니라 뭐 책이다. 그럼 책 도매 사이트. 어떤 거든 도매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 도매 사이트에는 이게 500원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에는 이걸 1,000원으로 판매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돈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신용카드 한 장. 그러면 이제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다수라는, 아니면 특정 뭐 라벨이 없는 A라는 말을 쓸게요. A 물이 있습니다. 이 A 물의 이미지를 내 스마트 스토어 올립니다. 얼마에? 1,000원에. 이미지는 어차피 도매 사이트에 주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 판매가를 1,00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나는 도매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합니다. 얼마라고 했죠?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500원으로 내가 결제를 하고 주소지를 내 고객의 집 주소를 적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 물건은 도매 사이트 잘 포장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했던 고객 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고객은 물건을 받으면 1,000원이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제 통장에는 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산을 하고 나면 다음날 1,000원이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신용카드비 500원이 정산이 되겠죠. 왜? 제가 신용카드는 오늘 쓴다고 오늘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고 1,000원이 정산되고 500원 신용카드를 내면 통장에는 500원이 쌓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물이어서 그렇지 500원만 남았지
물이 아닌 좀 더 비싼,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제품을 내가 도매 사이트에 갖고 왔다. 그리고 13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한 개를 팔아서 3만원을 벌게 됩니다. 근데 하루에 3만원을 벌면 한 달이면 90만원입니다. 90만원을 내가 이 제품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미지만 그냥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내 카드 결제해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내 고객한테 보내는 위탁 판매로 인해서 한 달에 90만원에서 100만원을 버는 거죠. 여기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신용카드가 당일 결제가 되지 않고 한 달 후에 결제된다는 가정하에는 재고 없는 무재고, 돈이 필요 없는 무자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돈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쿠팡이라는 정산이 조금 느린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면 선순환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죠. 네이버에서 빨리 정산받고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 않고 자본금이 없는 사람도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려고 하면 보통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법니다. 뭐 의사, 변호사. 근데 의사, 변호사분들은 공부를 오래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6년을 할 수도 있고 7년을 할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학업에 몰두해서 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벌죠. 근데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 그냥 뭐 대학교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특출나지 않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직장에서는 일단 많이 힘듭니다. 직장에서는 한 대기업 기준으로 상위 1%에 들어간 임원진이 돼야지 한 달에 뭐 세금 다 떼고 세후 1,000만 원이 될까 말까 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는 직장에서 세후 월 1,000만 원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돈 1,000만 원을 벌 것이냐.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직장인들에게는 꿈의 숫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먼데, 저는 살면서 제가 1,000만 원을 매달 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300, 350, 400, 와 내가 죽기 전에 그냥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만 월급 돼도 충분히 애기 키우면서 먹고 살겠다라는 개념이 있지, 1,000만 원은 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팀장님,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삼성 나오고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오셨던 분도 세후 1,000만 원은 안 됐을 거예요. 뭐 연봉 만약에 뭐 1억 2천이다 하면 다 때문에 한 6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에 순이익 1,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 달에 어떻게 1,000만 원을 벌 거냐. 제가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직장에서 1,000만 원 할 것보다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됩니다. 일단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를 안다 라고 하시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죠.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블로그나 애드센스, 아니면 나 영상 같은 거 좋아하는 MZ세대들은 나는 쇼츠, AI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야든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 벌 수 있는 분야가 유튜브에 돈 버는 방법, 부업 치면 수십만 영상들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걸 일단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온라인 쇼핑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온라인 쿠팡? 네이버로 돈을 번다는데 뭘까? 검색을 하죠? 그러면 막 자극적인 썸네일이 나올 겁니다. 영상을 봐요. 일단 시간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영상도 보고 저 사람 영상도 보면서 한 달 정도 동안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흐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약간 관상이 뭐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외시키고, 이 사람은 구독자가 너무 적으니까 약간 신뢰가 안 가, 제끼고, 계속 그렇게 검증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나와 느낌이 비슷한 그 사람의 눈빛과 제스처와 언어들이 나와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영상을 봐서 고정 댓글 누르면 대부분 다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나 강의 링크가 있을 거예요. 저는 무료로 보는 것보다는 돈을 내서 강의를 듣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없고 나쁜 사람이더라도 강의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커리큘럼이 없어요. 다 뒤섞여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도 없어요. 언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앞에 막 이상한 이야기 한 다음에 뒤에 30초 정도 진짜 내가 궁금한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렴한 강의, 5만 원에서 10만 원 드는 일단 유료 강의를 들어라. 유료 강의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시간을 산다. 그래서 유료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노하우들을 일단 믿고 해보는 겁니다. 이때 여러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복잡해요. 다 자기마다 성공하는 방법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튜버가 정해졌다. 그 사람의 유료 강의를 적은 금액,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짜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한번 워밍업을 해봅니다. 근데 단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월 1,000만 원 버는 과정입니다. 그걸 없이 월 1,000만 원을 번다? 그냥 다시 뭐 입시해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서울대 가셔서 의사나 변호사 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저희가 가는 길은 절대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직장 생활로 1,000만 원 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 기록을 해야 되냐? 잠재 고객.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남이 겪지 않게끔 미리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따끈따끈한 것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는 방법을 입점을 했어요. 와, 머리 진짜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거를 다 기록해요. 이거 실수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PDF가 업로드가 안 되더라. 여기 연락처 안 적으면 스마트 스토어 입점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정부 24시에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토스로도 1분 만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어서 캡처해서 기록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뒤에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끔. 이게 없으면 월 1,000만 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사가 알려준 대로 미친 듯이 몰입해서 6개월 동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방법을 알려줘도 그 잘못된 방법을 미친 듯이 파면 거기서 또 빈틈이 나와요. 왜 빈틈이 나오냐면 온라인 쇼핑몰은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250조입니다. 250조. 너무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빈틈 어그러져 있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카테고리든 그 말도 안 되는 그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냅다 파면 거기서 뭔가 이거 뭐 가격이 좀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사서 스마트 스토어에 사서 쿠팡에 팔면 되겠네? 아니 쿠팡에 사서 네이버에 팔아도 되겠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내가 맨 땅에 헤딩해서 집중을 한다 하면 진짜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보수적으로 6개월 동안 내가 몰입한다고 하면 근데 그 시행착오 겪었던 걸 다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한 군데다가 내 기록물을 남겨놓는 거죠.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글을 못 써도 한두 명은 팔로우를 하고 이웃을 하고 구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불준전 다수한테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내 잠재 고객 또는 내같이 이제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뭔가 데이터 글들을 마련해 놓는 거죠.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진짜 하루에 3시간씩 했는데 6개월 후에 한 달에 50만 원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누군가한테는 50만 원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부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은 롤모델이에요. 어떻게 쇼핑몰에서 저 애기 엄마가 애기를 2명 키우면서 틈틈이 50만 원을 벌어? 쇼핑몰로? 와, 부럽다,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꾸준히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면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 벌었던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단톡방이나 블로그나 구독자나 있으면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네이버 밴드가 됐든 네이버 카페가 됐든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됐든 그렇게 모아서 사람들이 계속 6개월 동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6개월 동안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애기도 키우고 집에 일이 많아가지고 돈도 없어서 50만 원 벌었는데 그 50만 원을 한 달 동안 벌 수 있었던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애기 엄마들이나 직장인들 오세요 해서 이제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단톡방이 한 100명 정도 6개월 하면 100명은 된다고 할게요. 최소한으로 100명이 모였으면 그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왜? 내 글을 받고 내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무료 특강을 하는 거죠. 한 2시간 동안 내가 시행착오 겪었던 노하우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강의로 파는 거죠. 선착순 5명 5만원. 내가 진짜 6개월 동안 쎄 빠지게 해서 배운 거를 5만원 주고 판다고 하는 거는 진짜 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저 사람 진짜 천사다. 아니 저거를 어떻게 5만원을 팔아? 요즘에 온라인에 강의들 다 200만 300만원인데 5만원 미쳤다 하면서 선착순 5명이라고 하면 바로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들 다 계좌이체를 하던가 결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5명에게 내가 2주 동안 3주 동안 열심히 알려줄 겁니다. 왜? 알려줘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 사람이 잘 따라가고 저 사람도 한 달에 50만원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25만원을 법니다. 나는 쇼핑몰을 하면서 50만원을 벌고 강의를 통해서 25만원을 벌고 근데 애기 엄마들은 이 5만원이라는 수강비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애 자는 시간이 8시여서 8시에 강의를 못 들어요. 녹화본 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녹화본을 또 3만 원으로 팝니다. 근데 녹화본을 말고 전자책으로 보고 싶은 분도 계세요. 글로 보고 싶은 분들. 그러면 내가 강의했던 거를 녹화를 한 것들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컨텐츠도 만들고 내 사업도 늘리고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만들면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음에 2기 때는 이제 10만 원 정도. 왜? 나는 이미 경험치도 있고 수강생도 모여있고 수강생 사례도 있고 수강생으로 인해서 내 강의는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개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한 달 후에는 더 매출이 늘었어요. 순이익이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강의비를 조금씩 올리면서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전자책을 더 좋은 정보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더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루언서라는 게 구독자가 1000명에서 2000명이 더 괜찮아요. 어떻게든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구독자는 늘어나거든요. 왜? 영상이 계속 만들어지고 내 노하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그렇게 사람을 계속 모으면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도 하고 전자책도 내면서 하면 제가 뭐 한 1년 만에 1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2년 동안 정말 꾸준히
내가 하고 있는 업으로도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저는 이 사람은 탄탄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저희야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 사람의 이유는 본인의 돈을 번 것도 있지만 그 가치 있는 내 노하우를 공짜로 알려주면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가치 있는 거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바꾸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냈던 거를 공짜로 알려준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공짜로 알려주는 순간 그 가치가 0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건 자본주의잖아요. 어떤 사람의 실력, 어떤 사람의 능력과 노하우는 결국은 시장가로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 나오면 또 내 강의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또 결제를 되고 그러면서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꾸준하게 내 컨텐츠를 만들면서 쇼핑몰로 돈을 벌면서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내면 저는 1년 6개월, 2년 정도면 그래도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임원이 돼서 월 1,000만 원 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테크트릭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저출산이다, 요즘에 정부가 너무 정책이 엉망이다, 애들이 젊은 사람들은 애기를 안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막 많이 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술 먹을 때 가십거리로 막 정부를 비판하고 어떤 상황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 비판을 한들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를 욕하고 뭐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현상을 활용해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벌까? 저출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누군가는 욕을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출산이면 뭘 하면 돈을 벌까? 애들이 적게 나오니까 애들이 더 소중할 거고 그 소중한 애들한테 더 뭔가 비싼 걸 해주고 싶고 그러면 유아용품을 진짜 고가로 해서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막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뭔가 지금 뭐 관세도 있고 트럼프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욕을 해요. 요즘에 뭐 정부가 맛이 갔냐니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하느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영업자를 다 죽는다니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 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지?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금? 아니면 엔화에 투자하면 좋을까? 채권에 투자하면 좋을까? 결국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없어요. 대통령도 이미 어떻게 정해질 수도 없고 트럼프 이미 됐잖아요. 제가 트럼프를 뭐 이렇게 탄핵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딜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 뉴스가 일어나던가 남들이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돈 벌거리가 너무 많이 보여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아이디어예요.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해서 막 찾아보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특정 사건이 지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역사가 반복되면 그 역사 때 어떤 사람은 저걸 활용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럼 해결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벌까? 라고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데 항상 사건, 사고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떻게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도 계속 재수 없는 일이 생겨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저 사람 뭘 해도 되네. 저 애는 진짜 재수가 좋다.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저거 하면 저거 잘 되고 이거 하면 잘 되고 뭐 아파트 뭐 하면 되고 저쪽 지역에 샀는데 돈 올라가고 이 애는 뭐 투자하면 되고 그 이유가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고 긍정적인 사람은 주위에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끊임없이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비판과 막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지? 내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이런 사건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할 곳은 없을까? 이런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좋아하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일단은 돈을 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드레날린이 내 표정과 내 손짓과 내 에너지와 내 걸음걸이에 나오거든요. 그럼 남들이 딱 볼 때 저 사람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다. 이상하게 뭔가 내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이유는 다 에너지가요. 저는 뭐 멘탈이 중요하다, 에너지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과 이 눈빛과 제스처에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나면 긍정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 하면 돈 벌거리가 너무 많이 보여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주식을 하지 마라, 삼성전자 망할 것 같다, 비트코인 뭐 옛날 뭐 네덜란드 튤립처럼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60대 분들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 거고, 부자는 역발상, 남들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삼성이 문제 힘들다 하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투자를 더 많이 하죠. 왜?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고 그 상황을 활용해서 돈을 벌 거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해보면 돼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서 내가 돈 벌거리를 찾는다.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생산적인 돈 벌거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의 에너지가 좋아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선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면 어떤 일인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일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기해요. 지금은 비록 느린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맨땅 헤딩인 것 같은데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하면 진짜 어떤 일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영상을 보고 또 더 자극적이고 더 있어 보이고 더 돈 되는 것들을 찾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 뭐라는 거는 항상 생산적인 거, 소비하는 게 아니야. 영상을 보는 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든 뭔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든,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는 그런 계기가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돈클이라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 무료 전자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99페이지에 대한 큰 분량인데 그거 제가 직접 다 썼습니다.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건데 고정 댓글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